얼마 전 중국산 절임 배추의 비위생적인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은 가운데 천안시가 국산 김치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가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비규제 지역인 아산시도 일단 규제를 피하게 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시장 상황을 1-2개월 모니터링한 뒤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세종시를 찾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이 1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천안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275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세종시를 찾고 있습니다. 7월 첫날 김두관 의원을 시작으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겠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새 3명의 여당 내 대선 주자가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장소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로 같았습니다. 먼저 방문한 건 김두관 의원.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선 출정식을 갖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세종시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청와대와 국회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로 와서 행정수도 완성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과 1시간 뒤엔 5일까지 단일화하겠다고 선언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세종의사당 부지를 찾아 공동회견에 나섰습니다. 정 전 총리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확보해놓고도 절차상의 문제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분원 설치를 넘어 국회의 완전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고 필요한 절차를 빨리 챙겨서 국회가 세종시로 옮겨오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또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청와대와 국회 완전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국회의사당도 그리고 세종시와 함께해서 서울 1급 체제를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도 살고 서울도 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선 세 주자 모두 하반기 통과를 자신하며 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5일엔 또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세종시를 찾아 대선 관련 공약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이 1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 시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세종시에 근무하는 2만여 공무원, 37만여 시민이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 공동발전을 염원해온 560만 충청인과 국가 균형 발전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조속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만간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주저없이 투쟁의 길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2개월 앞당겨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약 16,000명이며 규모는 약 7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재한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계좌가 없는 경우 위택스를 통해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치원의 모두의 놀이터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기본 디자인을 도출하고 내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조치원의 번암리 주민들은 모두의 놀이터를 유치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아동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공모에 접수해 지난해 7월 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세종시 장애인 콜택시, 일명 누리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세종도시교통공사가 1일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17대인 운영 대수를 이달 중 3대, 8월 이후 9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노후 차량 1대를 폐차함으로써 연말까지 모두 28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치원은 한 곳뿐이었던 차고지도 신도시 지역에 추가할 계획이며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등 운행 효율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한편 누리콜은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위탁 운영해왔지만 이용자 등이 운영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세종시는 지난 3월 수탁기관으로 도시교통공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산 절임 배추의 비위생적인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었죠. 천안에선 국산 김치 사용을 권장하면서 김치 자율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천 순대거리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이 업소에선 국산 재료로 직접 담근 김치만 사용합니다. 편리하고 저렴한 중국산 김치 대신 손님들의 건강과 맛을 위해 국산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맛과 위생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손님들의 입맛을 고려해서 이렇게 직접 담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담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먹고 나면 뒤끝이 틀려요. 칼칼한 맛도 있고 우리나라는 또 이제 쪄국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깊은 맛이 그 식당 그냥 중국산 김치보다는 더 깊은 맛이 있죠. 먹고 나면 더 개운하고. 일명 중국산 알몽김치 논란 이후 천안시는 국산 김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병천 순대거리에선 업소 19곳 중 13곳이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등 점차 늘고 있습니다. 또 식당 곳곳에 국산 김치를 사용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 확대 추진 계획으로 천안시 소재 음식점, 학교급식센터, 집단급식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가들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275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500만 원, 전기 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천안에 30일 이상 주민 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 지역 법인, 기관 등입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했습니다. 충남중기청은 67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결과 천안 15곳, 아산 8곳 등 총 39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중은행 등 20개 수출 지원 기관에서 금리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아산 지역 부동산 열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일산 아산 지역도 규제를 피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 아산역 인근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84.3제곱미터가 지난 5월 15일에 6억 9,800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1월보다 1억 5천만 원 이상 오른 겁니다. 지난해 말 천안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아산 지역 신도시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강세가 여전한 상황.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올해 6월 21일 아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102.1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아산 지역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거래된 아산 지역 아파트는 968건에서 12월 1,8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 2월에는 4,600건에 달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거래량 차이는 더욱 확연합니다. 아산 시민이 아닌 외지인의 거래량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아산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 30일 열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현재 규제 지역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면서 아산 지역도 규제를 피해가게 됐습니다. 심의위는 이달부터 DSR 규제가 도입되고 하는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상황임을 고려해 1, 2개월간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해 규제지역 해제나 추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산 지역 부동산 업계는 현재 외지인 투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규제는 피하게 됐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규제 지역 지정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한 15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이 조기에 달성됐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2019년 3월 시민 참여 150만 그루 나무 심기 착수식을 시작으로 3년 차인 올해 6월 말까지 총 사업비 약 130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 판단되는 산업단지의 주변 공원과 녹지, 국도변 등 유휴지에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편 15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조기 달성한 아산시는 500만 그루 나무 심기로 확대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아산시 청년아지트 나와유에서 추진하는 청년 내일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산시 청년행복팀 박상필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아산시청 청년행복팀 박상필 주무관입니다. 네, 청년아지트 나와유에서 내일이 있는 청년에게 복지카드를 지원해준다고 들었는데 청년 내일카드 어떤 카드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청년 내일카드는 아산시 중소 중견기업 등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에게 근속 7월부터 12개월까지 매월 25만 원, 총 150만 원의 복지 혜택을 드리는 카드입니다. 네, 이제 막 취업을 한 청년 근로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산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네, 지원 대상은 아산시 기업에 신규 입사한 만 18세에서 39세 아산시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입사 후 5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고 월 평균 보수액 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급 등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급받은 카드는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청년 내일카드는 생활비, 주유비, 외식비, 여가비 등 복지와 관련된 분야는 폭넓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산시 관내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내일카드가 발급된 지 4년째라고 들었습니다. 지원에 따른 효과가 따로 있을까요? 네, 청년 내일카드는 청년을 위한 아산시만의 역점 사업으로 규모도 매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청년 내일카드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에게는 보너스 복지 혜택을 드리고 근속별 지급 방식으로 청년의 기업 근속을 장려하며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일석삼조의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청년 복지와 근속 장려도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듣다 보면 정말 좋은 카드일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청년 내일카드는 포털 검색을 통해 청년 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언제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참여 신청 후 협약은행인 하나은행 운영지점을 방문하시면 청년 내일카드를 받으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 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알찬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언론에 보도된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브리핑 시간입니다. 디투뉴스 24 20대 기자는 가칭 이건희 미술관 세종시 유치가 사실상 무산될 분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세종시와 함께 유치 전에 뛰어든 지방은 사실상 들러리가 될 공산이 크다며 다만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건 입지 선정 기준만 놓고 보면 이건희 미술관의 지방 설치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황 장관은 국민들 향유 기회 확대, 기증자 정신 극대화, 주변 기능과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또는 용산구 항남동 입지 확정설을 일축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세종청사 등 관과에서 흘러나오는 예측은 다르다며 벌써부터 서울로 굳어진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치전에 나선 세종시의 경우 사실상 최종 입지에서 제외됐다는 전언도 들려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항만 물류 지연과 선박 운임 상승 등으로 충남도 내 신선 농산물 중 최대 수출 품목인 배 수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중부매일신문 황진현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충남 배는 항만 물류 지연에 따른 선적 공간 부족,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 북미 지역 수출 선박 운임 상승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 운임 동향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현재 3,703을 기록 중이며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미국 LA 선박 운임은 6,500달러, 뉴욕은 1만 달러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이 천안흥타령춤축제 2021 참가팀을 8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천안 삼거리 공원에서 펼쳐진다며 이번 참가팀 모집은 전국 춤 경영대회 3개 부문과 국제춤대회 1개 부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춤 경연대회는 일반부, 대학무용부, 스트릿댄스부 3개 부문 참가팀을 모집하며 참가팀이 제출한 영상을 토대로 온라인 예선 심사를 통해 결선 진출팀을 선발하고 축제 기간 내 오프라인 현장에서 최종 결선 후 총 20팀의 수상팀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 디딤돌 충남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주거부터 교육, 취업 상담까지 1: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희망 디딤돌 충남센터가 아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희망 디딤돌 충남센터는 아동 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만 15세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단독 생활을 지원하는 오피스텔형 생활실 20실을 비롯해 홀로서기를 경험해보는 체험실과 교육 상담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입주한 청소년들은 최대 2년간 거주하면서 경제교육이나 취업정보, 진로 상담 등 1:1 맞춤형 자립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거부터 교육까지 보호 종료 청소년의 홀로서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아동 청소년의 든든한 꿈을 응원하고 이들이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희망 디딤돌 건립과 운영을 위해 삼성전자가 50억 원을 지원했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사업기획과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충남아동복지협회가 센터를 맡아 운영하게 됩니다. 3년간 시범 사업 기간이 끝나면 도로 기부 체납돼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충남도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보호 아동에 대한 도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돼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살만나는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충남센터가 그런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충청남도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보호 종료 아동은 561명. 희망 디딤돌 센터가
사회로 나가는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됨에 따라 충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에선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데요. 최근 확진자 증가세와 함께 수도권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천안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7월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변경됩니다. 충남은 아예 인원 제한이 해제되는데 천안의 경우 최근 풍세 산업단지의 집단 감염 사례와 수도권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두는 천안형 선제적 방역 조치 방안을 내놨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산세가 남아있는 우리 천안시의 지리적 방역적 상황을 감안하여 급격한 방역 긴장감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이행 기간을 적용한 것입니다.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한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경우엔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시는 이와 함께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에 대해 매월 한 차례 코로나19 검사와 종사자 고용 시 음성 확인서를 받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또 해외 입국자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막기 위해 격리 기간 중 진단 검사를 한 차례 더 받도록 했습니다. 그간 해외 입국자는 격리 해제 전 13일 차에 단 한 번만 진단 검사를 실시했지만 격리 기간 중 혹시 모를 가정 내 전파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격리 7일 차에 진단 검사를 한 번 더 추가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천안과 인접한 아산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지역경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7월부터 아산페이 10%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발행 규모는 모바일과 카드 300억, 지류 100억 원으로 월별 개인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한편 아산시는 상반기 지역화폐를 모두 763억 원 발행했으며 하반기에도 1,150억 원을 발행해 지역경제 소비 촉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집중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민간 대행 방역 소독반을 편성해 정화조와 하수구, 물웅덩이 등 모기 유충 서식지와 방역 취약지를 방역 소독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건소는 하절기 모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빗물이 담길 수 있는 용기나 버려진 깡통, 폐타이어와 같은 유충 서식지 제거에 동참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신호한 스틸에서 물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411-784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일콘크리트에서 화물차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7-711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